네, 오늘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하실 여러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한 전 의원, 김지혜 변호사, 정성임 위원, 김영주 전 의원, 김병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월요일 아침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자성 한번 써볼까요? 북한 본색.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상당히 쉬운 사자성어인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햇볕 정책이 아니라 달볕 정책, 문샤인이라고 외신도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즉각 NSC를 소집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도발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북한이 오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얕잡혀 보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정성임 위원님, 나흘 만입니다. 신장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건 지 나흘 만에 김정은이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미사일. 인수위가 없는 정보기 때문에 그래도 언론과 또 국민과 한두 달간은 우리 남쪽에서도 이게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제대로 한 방을 먹였죠. 북한은 뭐 밀월이고 허니문 이런 것도 없어요. 나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오늘 아침에 신문이 나온 것보다는 좀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 지원을 밝혔습니다. 예. 이게 어제는 대한미사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그다음에 신형 미사일입니다. 신형 미사일.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미사일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지금까지는 달 수 있는 탄도를 표준화된 어떤 탄도를 달 수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탄도를 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아직 북한이 핵 탄두를 갖다 소형화하지 못했는데 예. 소형화하지 못한 아직은 중형 크기의 그런 미사일도 달 수가 있다 예.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나머지 그거는 지금 고각 발사를 해서 787km가 날아갔다고 하는데 각도만 낮추면 미 알래스카까지도 타격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위력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를 이제는 북한이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않아도 덜 작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번 예. 실패 끝에 이제 4번째 만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사했던 어떤 것보다는 또 우리한테는 큰 위협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걸로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큰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사한 미사일이 그냥 아무 미사일이나 한번 우리 정부 떠보자라는 차원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 진짜 북한 내부에서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숨가쁜 NSC 소집 과정을 분 단위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시간대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먼저 오전 5시 27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정 위원께서 잘 정리해 주셨듯이 북한의 신기술이 담겨져 있는 꽤 위협적인 미사일을 쏜 겁니다. 5시 49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임 실장,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자 6시 8분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보고하라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6시 22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보고 후 임 실장에게 NSC 상임위 소집 소식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를 소집하라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죠. 7시 김 실장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실에서 NSC 상임위를 진행을 했고요. 8시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에 참석을 해서 약 20분간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강력한 메시지가 나간 것인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기자 시절 때부터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셨던 안영한 전 의원. 네. 지금 새 정부 개업한 지 나흘 만에
네. 북한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뭐 봐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 논리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북한은 굉장히 환영을 했었어요. 같은 진보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취임 시 하루 전날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한 후 한 달 뒤에 또 쐈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더 센 거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더 세게 했어요. 3차 핵실험 했어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진핑이 그렇게 내세우는 1대1로 거대한 정말 중국이 제국으로서의 즉위를 하는 그런 거대한 행사를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쏴버린 겁니다. 잔칫날에 재뿌렸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또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시회담할 때도 또 탄도미사일 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좌고 우면 왼쪽 오른쪽 보질 않습니다. 자기 논리대로 가는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아까 정상위원 말씀해 주셨지만은 알라스카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것이 기존에는 이제 무수단 그 탄도미사일은 괌까지였습니다. 3,500km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거리가 고각 발사를 했지만 현재 이제 90도로 올려서 쏜 거예요. 이걸 35도 정도로 한다면 이게 5,00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알라스카까지 날아간다는 거죠. 이제 북한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을 너네 우리가 때릴 수 있어. 그러니까 협상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협상력 키우기 위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가장 긴장하는 것도 그거고.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성공했습니다. 지금 KN-17 서방 세계에서는 지금 미국 군사당국은 저걸 KN-17로 명명을 했는데 어찌됐든 알라스카까지 갈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몇 차례 시험 발사했습니다만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군사적 의미를 갖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 측이 밝힌 것처럼 이 탄도미사일은 날아가면 안 됩니다. 대기권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게 열이 7,000도 이상의 열이 있어요. 여기서 녹아버립니다. 이 안 녹지 않고 떨어진 기술을 근데 이번에 아마 성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대 정부 때마다 북한 도발이 있어 왔다. 북한에 대해서 오랜 시간 취재를 해오셨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확한 날짜와 북한의 도발 형태까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